이제 미분의 활용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탄력성이라는 거야. 이거는 경제 용어라서 경제 용어를 좀 설명할 테니까 좀 들어봐. 탄력성이 뭐냐면 가격이 변함에 따라 이 물건을 소비하는 거의 개수가 가격 변화량이랑 물건 소비하는 개수의 변화량이 누가 더 많이 변하냐. 그러니까 가격이 만약에 100원에서 110원이 됐어. 근데 물건 소비가 100개에서 100개에서 물건 가격이 늘어났으니까 물건 소비가 줄어들어. 100개에서 50개로 줄어들었어. 어떤 그러니까 A라는 물건이 있는데 이 A라는 물건은 100원에서 110원이 됐어. 그랬더니 100개 팔리던 게 갑자기 50개가 팔려. 근데 B라는 물건은 똑같이 100원에서 110원이 됐어. 똑같이. 근데 얘는 100개 팔리다가 95개가 팔려. 그러면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 중에서 누가 더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더 크니? 라고 물어본다면 느낌적인 느낌상 누가 더 큰 것 같아? A가 더 큰 것 같지? 저게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야. 그러니까 가격이 변함에 따라 그 소비하는 개수가 얼마나 많이 변하니를 수치로 나타낸 게 탄력성이거든?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필수품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날 먹는 밥, 쌀 같은 경우는 탄력적일까?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일까? 비탄력적일까? 비탄력적이겠지. 그런 거를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아. 알겠지? 경제적으로 거의 비탄력적인 가격에 대한 게 비탄력적인 게 거의 필수 소비재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은 비탄력적이야.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먹는 걸로 치자면 소고기? 뭐 집이 워낙에 부자셔가지고 맨날 집이 뭐 정육점을 하셔가지고 소고기집을 뭐 하시면 뭐 가격에 대한 탄력 없겠지만 소고기를 맨날 먹진 않잖아. 그치? 소고기가 뭐 100원에서 200원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잘 안 먹게 되겠지. 확실히. 뭐 그런 것들을 우리 뭐라 그래? 탄력적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치품들,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거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보통 탄력적이야. 알겠죠? 자, 그런 얘기가 거기 써 있는 거야. 그럼 거기 생각 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생각 열기 한번 읽어보자. 오른쪽은 가격, 라면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대? A 지역이 있고 지역이야, 지역. B 지역이 있어. 그때 가격을 인하했나 봐. 인하가 무슨 뜻인지 알지? A 지역에서는 1000개 팔렸는데 인하한 다음에 1300개가 팔렸고 B 지역에서는 10,000개가 팔렸는데 인하한 다음에는 1300개가 팔렸어. 자, 그럼 둘 다 라면 가격이 1000원에서 얼마로 바뀐 거야? 800원으로 바뀌었잖아. 그치? 그럼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물건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되겠지. 그치? 근데 A 지역도 몇 개 늘어났어? 300개 늘어났고 B 지역도 몇 개 늘어났어? 300개 늘어났지. 근데 원래 A 지역은 1000개를 소비하던 지역인데 300개가 늘어났어. 그럼 몇 퍼센트 늘어난 거야? 1000개에서 1300개가 됐어. 몇 퍼센트 늘어난 거야? 30% 늘어났지. 자, B 지역은 10,000개에서 1300개가 됐어. 그럼 몇 퍼센트 늘어난 거야? 3% 늘어났지. 그럼 어느 지역이 더 탄력적이라는 거야? A 지역이 더 탄력적이라는 거지. 개수는 똑같이 늘어났지만 가격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 지역이 어디라는 거야? A 지역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게 더 탄력적이다. 뭐 그런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171쪽 제일 밑에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탄력성은 가격? 글씨 좀 읽자.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탄력성은 가격, 소득과 같은 요인의 변화에 수요량, 공급량과 같은 수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려주는 척도이다.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가격이 변함에 따라 아니면 수입이 변함에 따라 소비하는 거의 개수가 변한다. 뭐 이런 게 탄력성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자, 172쪽에 보면
자, 수요의 가격의 탄력성. 한지민아, 수요가 뭐였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수요는 내가 사고자 하는 욕구야. 사고자 하는 욕구. 그럼 가격의 변화랑 수요의 변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을 더 사고 싶어? 덜 사고 싶어? 덜 사고 싶지. 그럼 가격의 방향과 수요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그래서 수요의 가격의 탄력성은 항상 음수야. 근데 우리는 탄력성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양수로 얘기한대. 나도 왜 그런지 몰라. 일반적으로 양수로 얘기해서 거기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중간에 분홍색으로 보이지? 그래서 수요의 가격의 탄력성은 절대값 씌워져 있는 이유가 뭐라고? 우리는 탄력성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무슨 수로 얘기한다고? 양수로 얘기하는데 이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음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것 뿐이야. 알겠노? 됐또?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고?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변화율 봐봐. 여기서 가격의 변화율은 얼마야? 가격의 변화율은 얼마야? 가격의 변화율 1,000원에서 800원이 됐어. 가격의 변화율 얼마야? 니들 변화율을 못해서 그래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 탄력성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근데 탄력성 계산 자체가 어떻게 한다고?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야. 그럼 결국에 변화율을 구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누구의 변화율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거 가격의 변화율이잖아. 여기서 가격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면 변화율은 기준, 변하기 전 분의 뭐라고? 분모가 뭐라고? 변하기 전. 변하기 전이 얼마야? 1,000원이지. 맞아? 전하기 전 빼기 변한 후. 이게 변화율이야. 분모가 뭐라고? 변하기 전. 분자가 뭐라고? 변하기 전 빼기 변한 후. 알겠죠? 이게 바로 변화율이야. 그럼 가격의 변화율은 얘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000분의 얼마니? 200이니까. 아니, 1000분의 200이지. 1000분의 200. 그치? 미친놈인가? 잘못 썼어? 나도 몰라. 성환이도 몰라. 어떡하지? 반대로 썼어. 미안해. 분모는 뭐라고? 변하기 전. 미안해. 잘못 얘기했어. 알겠지? 분모는 뭐라고? 변하기 전. 분자는 뭐라고? 변한 후 빼기 변하기 전. 분자 잘못 얘기했어. 미안해. 자, 그럼 가격의 변화율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는 자, A지역은 판매량의 변화율은 어떻게 될까? 판매량의 변화율은 A지역의 판매량의 변화율. 그럼 어떻게 된다고? 분모가 뭐라고? 변하기 전. 그럼 분모가 뭐가 되겠어? 1000. 알겠지? 자, 분자는 어떻게 돼? 후 빼기 전. 알겠지? 후 빼기 전. 1300 빼기 1000. 이렇게. 알겠죠? 이게 변화율. 알겠죠? 누구의 변화율 그러면 변하기 전분의 후 빼기 전. 알겠지? 전분의 후 빼 전. 그럼 가격의 변화율 구할 수 있고 수요량의 변화율 구할 수 있어? 없어 이제? 구할 수 있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야, 공급하는 거랑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왜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팔고 싶어? 조금 팔고 싶어? 많이 팔고 싶잖아. 공급은 팔고 싶은 사람이잖아. 그럼 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양수값이 나와야겠죠? 그럼 얘 어떻게 구한다고? 얘는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의 변화율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됐어? 자, 그럼 보기 문제 보자. 보기 문제. 자, 어느 제품이 가격이 얼마일 때
보기 문제. 자, 가격이 처음에 얼마였대? 2,000원이었어. 그때 하루에 몇 개 팔렸어? 100개가 팔렸어. 근데 가격이 500원을 뭐 했대? 인하했어. 500원 인하했으니까 가격은 얼마가 돼? 1,500원이 됐을 때 그럼 판매량은 당연히 뭐 하겠어? 늘어났겠지? 몇 개로 늘어났대? 120개로 늘어나셨대. 그치? 자, 그랬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래. 자,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분모가 뭐라고?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자, 가격의 변화율을 한번 구해볼까? 가격의 변화율. 분모가 뭐라고? 가격의 변화율. 분모가 뭐라고? 변하기 전분의 후 빼기 전. 됐어? 자,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은 100분의 120 빼기 100. 됐죠? 분모가 음수니까 여기다 절대값 씌워서 계산하시면 이게 바로 뭐야?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되는 거야. 됐죠? 괜찮아? 뭐 산수하시면 얼마가 나오겠어? 5분의 4가 나오셔. 됐노? 니네가 한번 해볼래? 안 할 거야? 하면 안 돼? 죽여버릴까? 그래, 뭐 그래, 하기 싫으면 마. 자, 그러면 그냥 내가 풀지 뭐. 니네가 안 풀면 내가 풀지. 끼끼끼끼. 자, 스스로 확인 1번을 볼까요? 앞에 시간도 없는데 빨리 해야지. 자, 스스로 확인 1번. 야, 내가 왜 푸냐면 나도 이 개념이 머리에 안 서서 문제를 풀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보면 알겠지만 여기 봐봐, 나 열심히 풀었어. 봐봐, 얼마나 열심히 풀었는데. 막 니네들 안 보이겠지? 나 진짜 열심히 풀었어. 공부도 안 하는 것들이. 니네는 그래도 내가 알려주기라도 하지. 난 누가 알려줘? 못된 새끼들. 자, 티셔츠 가격이 얼마일 때? 가격이 2만 원일 때 공급량이 얼마래? 800장이래. 자, 이제 가격을 얼마만큼 올렸대? 2,000원. 그럼 가격이 2만 2,000원일 때는 공급량이 얼마가 됐대? 1,000장으로 늘어났대. 자, 공급에 대한 가격의 탄력성을 비교하래. 공급에 대한 가격의 뭐? 탄력성을 조사하래. 알겠지? 조사해보자. 알겠지? 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분모는 뭐? 가격의 변화율. 그럼 가격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의 변화율은 2만 분의 하니까 얼마? 2,000이 되겠지? 자, 공급의 변화율은 800분의 하면 얼마? 200이 되겠지. 됐어? 괜찮아? 계산하면 얼마 이거? 쇼로롱 쇼로롱 10분의 1분의 계산 얼마야? 4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니? 2분의 5가 되나? 괜찮지? 그럼 탄력성이 얼마라는 거야? 2분의 5지.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요 다음 페이지 얘기를 하려고 싶어서. 자, 한 점에서의 탄력성은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물어보는겨. 지금 얘는 한 점에서 탄력성을 구한 게 아니라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때 가격이 변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기울기 같은 느낌인 거 알겠지? 느낌이라는 거지 진짜 기울기는 아니야. 알겠지? 이렇게 변하는 건데 그 다음 얘기가 뭐야? 한 점에서의 탄력성은 어떻게 구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한 점이니까 당연히 뭐겠어? 한 점이니까. 내가 방금 기울기 같은 느낌이라고 했잖아. 점이니까. 점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우리? 미분에서 구하잖아. 그래서 미분하고 관련이 있을 거야. 미분하고 관련성이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 점에서의 탄력성 어떻게 구하는지 보면 자,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 뭐라고?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보면 자, 분모가 뭐가 된다고? 가격의 변화율이잖아. 그럼 가격의 변화율은 분모가 뭐였어? 가격의 변화율 기준이었지. 기준. 그게 뭐야? P잖아.
P가 가격이야, 그치? 그리고 가격의 변화율을 뭐라고 써, 우리는? 델타 P. 델타가 바로 가격, 변화율이, 변화한 양이잖아. 델타 P 이렇게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요 위에는 뭐가 돼? 수요의 변화율이잖아. 수요의 변화율은 처음 수요량은 얼마야? 뭐 Q라고 한다면 분자는 수요량의 변화량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수요량의 변화량은 델타 Q가 되겠지. 자, 얘는 델타 녀석, 이게 절대값이어도 당연히. 델타 녀석은 델타끼리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되는 게 안 되는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델타 P 곱하기 Q 뭐가지? 델타 Q 곱하기 P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거의 절대값이요. 됐노? 됐어? 그러면 이 델타란 녀석이 뭐였어? 변화율이잖아. 그 변화율을 0으로 보내면 한 점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델타 P를 0으로 보내시겠대. 뭐를 보내시겠다고? 델타 P를 0으로 보내시겠대. 여기다 이걸 집어 넣으시겠대.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는겨? 0분의 0. 미분의 정인데 이거. 이거 뭐야? Q를 미분하는 거니까. Q가 뭐였어? 수요량이거든. 수요량을 미분하면 돼. 알겠죠? 수요량을 뭐 하면 된다고? 미분. 그 수요량은 뭐라고 써? 우리 수요가 뭐였어? D였어? S였어? D. 그럼 수요량은 DP란 말이야. DP. DQ, DP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알겠지? DP. 그러면 수요를 미분하니까 뭐가? D 프라임 P가 된다. 알겠죠? 왜냐면 P에 관해서 미분했으니까. 요게 어떻게 된다고? 이거 리미트 땡기면 얘가 바로 저 수요를 P에 관해서 미분한 거. 거기 뒤에다 뭘 곱하면 돼? Q 곱하기 P거든? 됐어? 자, 그 식이 나온 이유를 얘기하니까. 근데 이 Q가 바로 뭐야? 수요량이거든. 그 수요량이 바로 얘야.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에 DP가 들어간다. 그래서 식이, 거기 보면 중간에 식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디 중간에 보면 식 있지. 뭐, 가격의 수요 탄력 박스에 있지. 그 식이 나온 원리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알겠지? 그런 이유인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해가 안 되니까 뭐 하셔야 돼? 외우셔야 돼. 방법 없어, 이건. 알겠지? 그래서, 자,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된다고? 수요를 얘를 앞에 있는 말을 먼저 뭐 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알겠죠? 그 앞에 있는 거 분에 요게 분자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맞지? 자, 그다음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 공급이 뭐야? SP거든. 서플라이니까. 그럼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얘를 먼저 뭐 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가 얘가 분모가 되고 분자에는 가격이 들어가시면 된다고. 응? 알겠어? 한 점에서 말하는 거야. 한 점에서 가격 탄력성. 알겠지? 근데 이 가격 탄력성은 기준이 얼마냐면 1이 기준이야. 1. 1보다 크면 탄력성이 크다 그러고 1보다 작으면 탄력성이 적다라 그래. 탄력성의 기준은 얼마라고? 1이야. 1보다 크면 뭐라고? 탄력적이라 그래. 탄력적이란 얘기는 가격이 조금 변해도 물건의 개수는 많이 변한다는 거 알겠지? 1보다 작으면 탄력적이지 않다는 거야. 가격 변화율보다 물건 양의 변화율이 더 적다는 거야. 쟤를 쳐다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우리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 이게 뭐냐면 입실론. 뭐라고? 입실론. 또는 엡실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 입실론이라는 그리스 로마 문자야. 니네들이 나중에 이제 공대를 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대학 수학이라는 걸 배우거든. 난 여기서 수학을 포기했어. 대학교 1학년 1학기 첫 시간에 입실론 델타 논법이란 걸 배워. 난 여기서 대학 수학을 포기했어.
수학과인데 수학을 포기했어. 거기서 나오는 그 입실론이야. 그냥 입실론이란 말 하고 싶어서. 알겠지? 자,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입실론 D. D가 뭐야? 수요. 얘는 입실론 뭐가 돼? S. 이렇게 쓴다고. 알겠죠? 자, 이걸 뭐라 한다고? 수요에 대한 탄력성. 알겠지? 얘를 뭐라 한다고? 공급에 대한 탄력성. 자, 다시 공식 읽어보자. 자,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 어떻게 쓴다고?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 입실론 수요니까 뭐? D. 알겠죠? 어떻게 구한다고? D를 먼저 뭐 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D가 어디에 깔리고 분모에 깔리고 분자에는 가격이 들어가시면 된다고. P지 빈신아 됐죠? 자,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 공급은 서플라이니까 S라고 쓴겨.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 어떻게 된다고? 먼저 공급을 먼저 뭐 한 다음에 미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모에 뭐가 들어간다고? 공급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가격이 들어간다고. 알겠죠? 그럼 다 가격에 대한 식이야. P에 관한 식. 알겠노? 자, 그럼 거기 함께하기 1번을 볼까요? 173 함께하기. 자, P에 대한 수요 함수가 주어졌어. 자, 수요 함수가 마이너스 2분의 3P 더하기 20이야. 그때 문제에서 P가 2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려면,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뭘 구하는 거야? 얘를 구하는 거야. P가 뭐일 때? 2일 때.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 D 프라임 P 곱하기 뭐? DP분의 P거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P에다 뭐 집어넣으라고? 2를 넣으라는 거야. 여기다 뭘 집어넣으라고? 다 2를 집어넣어서 열심히 산수하시면 된다고. 됐냐? 자, 그럼 D 프라임 P는 뭐가 되는 거야? D 프라임 P는 얘 미분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2 집어넣어도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됐죠? 아, 여기 절대값 씌워야 돼. 참고로. 탄력성은 다 양수여야 되니까. 알겠지? 자, D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가 되니? 17? 17분의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계산하고 나면 얼마가 되니? 17분의 3이 되겠네.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거, 안 탄력적이라는 거야? 안 탄력적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174쪽에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어서 중간에 표가 있죠? 1을 기점으로 1보다 1이랑 같으면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1보다 작은 0하고 1 사이면 뭐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면 예를 들면 보석, 자동차 이런 사치품들은 10% 가격에 의하면 수요량은 10%보다 크게 증가하여 탄력적이지만 소금, 의약품, 생필품은 10% 이하면 수요량은 10%보다 적게 하니까 뭐 비탄력적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탄력적인 것보다 비탄력적인 게 우리 생활에 더 필요하다. 자, 2번 함께하기 2번도 봅시다. 자, 식빵 가격 P에 대한 수요 함수가 주어졌어. 식빵이란 이런 식빵.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가격 P의 값을 이거 뭐 해야 된다고? 탄력적이 되도록 하는 P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탄력적이라는 건 뭐가?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뭐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탄력적이라는 건 1보다 크게 되도록 하는,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뭘 구하는 거야? P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입실론 D를 구하실 수 있어? 없어? 있지. 얘 먼저 뭐 한 다음에 미분. 자, 뭐라고? 그래, 고마워. 자, 얘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쟤를 분모에 써시고 분자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입실론 D가 된다고. 됐노? 자, 그러면 얘가 뭐보다? 1보다 크게 되도록 하는 요 부등식 푸시면 되겠다. 얘 미분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절대값 마이너스 1 곱하기 DP는 마이너스 P 더하기 10이 될 거고, P는 뭐야? 그냥 P죠. 그러니까 1보다 크다. 그럼 가격이니까 당연히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여야 되지. P는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돼. 그럼 양변에 얘를 곱하시면 부등방에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 양수 이 녀석에서 살펴보거든. 이거 얘를 곱해야 이거 뭐가 돼? P가 뭐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P 더하기 10보다 클 거니까 이 P가 10보다 크니까 P는 뭐보다 커야 돼? 5보다 커야 돼. 아, 그래서 P는 5보다 크고 뭐보다는 작아야 돼? 10보다는 작아야 될 거야. 10을 넘어갈 수는 없어. 왜냐면 수요량이 음수가 될 수는 없거든. 수요량은 뭔 거야? 이거 개수야, 개수. 됐어, 좀만 쉬었다 합시다. 자,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인 거고, 딱 1이면 단위 탄력적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성인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그걸 매번 입실론 D나 입실론 S를 구하기가 좀 힘들어. 그치? 입실론 D 어떻게 구한다 했어? DP를 먼저 미분한 다음에 거기서 DP에다가 P를 뭐 하시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다 절대값 씌우시면 된다 했지? 자, 입실론 S는 SP를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SP가 분모로 오고 가격이 분자로 오시면 되는 거지. 그치? 매번 이거 하는 게 싫어. 그래서 나도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읽어봤더니 그럼 DP라는 녀석이 보통 이게 무슨 함수야? 수요 함수잖아. 가격에 대한 수요 함수야. 알겠지? 수요 함수는 보통 몇 차식이 나오냐면 이렇게 1차식이 나온대. 나도 몰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배우는 모든 경제학에서는 2차식이 안 나와. 1차식밖에 안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녀석은 1차식이래. 근데 내가 경제학자들이 이거 문과가 만든 거라서 이과가 만든 거라 했어. 문과가 만든 거라서 X축이랑 Y축이 서로 뭐 했다고? 바뀌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원래 P가 X축이고 DP가 Y축인데 얘는 어떻게 돼 있다고? 여기가 P축이고 여기가 DP축이라고. X축, Y축이 서로 바뀌어 있다고 얘기했어. 알겠지?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1차함수 형태로 그려진다고. 왜냐면 A가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올라가 내려가. 됐어. 음수야, 음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그러니까 X절편 찍고 Y절편, 여기가 X절편이야. 얘 입장에서는. 누가 만든 거라고? 문과가 만들어서 바보같이 만든 거야. 알겠지? 여기가 X절편, 여기 Y절편 찍어서 연결해서 그리면 돼.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 가운데 점이 있어, 없어? 가운데 점 있지. 딱 이 점일 때, 가격이 딱 이 가격일 때, 딱 단위 탄력적이야. 중간일 때. 그게 거기 어디 써 있냐면 175쪽에 써 있는 거야. 175쪽 제일 밑에 있는 얘기야. 알겠지? 이게 뭐의 함수라고? 얘가 수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다 1차 함수야. 딱 가운데 지점일 때 뭐라고?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리고 요 위에 쪽은 탄력적이야. 위에 점이 이런 점에서 탄력성을 구하면 탄력적이야. 요 아래쪽은 비탄력적이야. 알겠죠? 그럼 가운데 점은 기점으로 위에 있으면 뭐라고? 탄력적. 밑에 있으면 뭐라고? 비탄력적이다. 알겠죠? 됐어? 그거야. 됐어? 그래서 아까 잘 생각해봐. 아까 몇 번이었어? 그 함께하기 2번 있지. 함께하기 2번. 그 아까는 막 이렇게 19에서 했잖아.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어떻게? 함께하기 2번을 다시 보면, 자, DP 함수 함께하기 2번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P 더하기 10이잖아. 그럼 얘가 뭐 하기 위한? 탄력적이기 위한 P의 범위 구하려면, 그럼 얘는 이제 아까 그래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게 무슨 축이라고? P축. X축이라고. 알겠지? 왜? 문과가 만들어서 바보같이 만들었다고. 알겠지? 여기가 무슨 축이라고? DP축. 문과 새끼들, 바보들. 그러면 X절편. 여기서 X절편 어떻게 구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X절편 얼마야? 10이지? 자, Y절편 어떻게 구해? 여기다 이렇게 10이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면 돼. 그럼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지점, 이 지점의 X절편 얼마야? 5지. 됐어? 그럼 요 위쪽이 뭐라고? 탄력적이라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탄력적이 되도록 하는 가격 P의 범위 구하려면. 그럼 탄력적이라는 거 요 이쪽이거든. 그럼 뭐부터? P가 5하고 14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P 구한 거 못 구한 거? 구한 거.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고.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알겠어? 자, 그 얘기가
175쪽, 176쪽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림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177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5번을 보도록 할까요? 스스로 확인하기 5번 봤더니 자, 거기 무슨 함수가 그려져 있대? 수요 함수가 그려져 있어. 그치? 수요 함수. 한글 좀 읽어보자. 어떤 제품 P에 대하여. 그래, 나 혼자. 스스로 확인 5번 봤더니 자, 이거 무슨 함수라고? 수요 함수가. 수요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 정확하게 가운데 M점이 있는데 여기가 M점일 때 P3지? 맞죠? 요 위에가 바로 뭐야? P1이고 P2고, 그쵸? 요 밑에가 P4, P5, P6까지 있냐? P6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그쵸? 됐어?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가격 탄력성 요거에 대한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기억에서 뭐라 그랬니? P3일 때, 기억은 뭐일 때? P3일 때, 딱 P3일 때 뭐라 그랬어? 가운데 점이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했지. 뭐라고 쓴 거냐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이거 내가 쓴 건데 뭐라고 쓴 거야? 자, 뭐? P3일 때에는 단위 탄력적이야. 딱 1이야. 그치? 그럼 기억은 맞아 틀려? 맞아. 문제를 좀 봐. 2번에서 뭐라고 했어? 니은에서는? 얘가 1보다 크다는 건 무슨 얘기야? 탄력적이라는 거지. 1보다 탄력적이 되도록 하는 PI. PI는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P2P. 그럼 니은도 맞아 틀려? 맞죠? 자, 디귿에서는 요게 1보다 작아. 그럼 뭐야? 비탄력적이라는 거지. 비탄력적이 되도록 하는 PI는 존재하지 않아? 아니지. 몇 개나 존재해? 하나, 둘, 세 개나 존재하지. P4, P5, P6. 맞죠? 보면 잘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됐노? 이제 마지막 최적화야. 최적화. 이것만 하면 끝이야. 이 탄력적이라는 얘기랑 이제 또 최적화는 또 다른 이야기야. 자,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무엇이 결정할까? 당연히 효용이 뭐가 될 때? 최대가 되는. 효용이 뭐라 그랬어? 만족감이라고 했지. 내가 물건을 구매할 때 만족감이 최대가 될 때까지 구매를 하겠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 효용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 최적화되는 거야. 보면 알겠지? 그 얘기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알겠죠? 자, 그럼 보자.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문제.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거기 보면 표 봐봐. 생각 열기. 글씨 좀 읽어, 이년아. 그것 좀 그만하고. 생각 열기 노란색 봐봐. 자, 붕어빵과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아라는 6,000원 내에서 붕어빵과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한대. 얘는 지금 6,000원밖에 없나 봐. 붕어빵은 한 개에 1,000원이면 아이스크림 한 개에 2,000원이다. 아라의 붕어빵과 아이스크림의 소비량에 대한 효용은 오른쪽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효용이 나와 있어. 이때 6,000원 내에서 붕어빵과 아이스크림을 몇 개 구입해야 아라의 총 효용이 최대가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효용이 아니라 아라가 살 수 있는 녀석을 식을 써봐. 얘는 지금 얼마 있다고? 6,000원이 있어. 그치? 아라는 6,000원 있어. 근데 붕어빵을, 맞지? 붕어빵은 한 개당 얼마래? 고마워. 대답해줘서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은 한 개당 얼마래? 2,000원이야. 그럼 붕어빵을 X개, 아이스크림 Y개 샀다고 쳐봐. 그럼 얘는 1000X 더하기 2000Y가 딱 얼마가 돼야 돼? 6,000이 돼야 되겠지. 원래대로 하면 6,0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왜냐면 6,000원보다 적게 사야 되잖아. 딱 6,000원어치 사거나. 근데 효용이 최대가 되려면 많이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효용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내가 가진 금액을 가지고서 물건을 다 살 때, 그때 효용이 최대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나 봐. 나도 몰라. 알겠지? 그래서 항상 는으로 생각하고 양변을 1000으로 나누면 x 플러스 2y가 얼마가 돼? 1000으로 나니까 6이 되겠지. 그럼 요걸 만족하는 x, y의 순서상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x, y의 순서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x, y의 순서상을 구해보면 0, 3이 될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1, 1, 1, 4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 2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친놈인가? 맞지? 맞아? 왜 빵개삼이 6개 사 맞아?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이건데 이 중에서 이제 효용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야? 총 효용을 구해보면 자, 붕어빵 빵개 뺐을 때 빵이고 붕어빵 아이스크림 3개 샀을 때 효용이 얼마야? 530이니까 이때 총 효용은 530이지. 그걸 계산해 놓은 게 중간에 있는 표이야. 중간에 있는 표 있지. 거기 중간에 보면 표 있지. 그게 총 효용을 계산해 놓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가 총 효용이 이게 발음이 진짜 총 효용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야? 4개 사고 1개 사. 요 순간일 때잖아. 그래서 얘는 아이스크림 붕어빵 몇 개 사 먹고 4개 사 먹고 아이스크림 몇 개 사 먹고 1개 사 먹었을 때 총 효용이 최대가 된다고. 알겠지? 아이스크림 2개 사 먹으면 똥 쌀 거 아니야. 짜증나. 자, 그래서 거기 여기 보면 중간에 봐봐. 여기 중간에 뭐라고 돼 있어? 제한된 그 표 옆에 보면 이처럼 보이니?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만족,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소비를 합리적 소비라고 한대. 합리적 소비는 돈을 안 쓰는 게 합리적 소비인데 여기서는 돈을 다 쓰는 게 합리적 소비래. 알겠죠? 자, 그리고 제일 밑에 총효용 제일 밑에 보면 총효용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언제라고? 다 썼을 때. 알겠지? 됐노? 됐어? 자, 그 다음에 옆에 179쪽 보면 뭐 그래 뭐 그런가 봐. 됐어.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180쪽 보도록 합시다. 함께하기. 함께하기 봅시다. 180쪽 함께하기. 그럼 니네들한테 총효용을 구하는 식은 니네들한테 주어질까 안 주어질까? 주어져. 니네가 총효용을 구하는 식을 니네가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잘 대입해서 만들어내면 돼. 알겠죠? 그럼 봐봐. 효용은 봐봐.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 지금? 개수에 의해서 결정되지. 그래서 효용에 대한 식은 가격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보다 개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게 될 거야. 자, 그럼 거기 함께하기 1번을 보면 문제 읽어. 자, 시우는 얼마를 들고 있대? 6만 원을 들고 있어. 그치? 근데 5,000원짜리 음료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과자 세트가 있대. 자, 이때 음료 세트를 X개, 과자 세트를 Y개 셌을 때 이 새끼의 총효용이 어떻게 된대? X 곱하기 Y가 총효용이라며. 괜찮죠? X 곱하기 Y제곱. Sorry. 됐어? 그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결국에 2번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총효용이 최대가 될 때 얘네들은 총효용이 최대가 될 때 이게 뭐가 될 때? 이게 최대가 될 때 음료는 몇 개 사야 되고 과자는 몇 개 사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네. 괜찮죠? 자, 그럼 우선은 식을 세울 수 있어. 왜? 5,000원짜리 몇 개 샀고 X개 샀고 10,000원짜리 몇 개 샀어? Y개 사서 얼마가 돼야 돼? 6만 원이 되니까 식을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떡해. 5,000X 더하기 1만 Y는 얼마가 돼야 된다고? 6만이 돼야 되겠지. 양변을 몇으로 나눌 수 있어? 5,000으로 나눌 수 있지. 고마워 대답해줘서. 자, 5,000으로 나누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얘네들 미워 진짜. 그래서 1번에서 XY에 관한 식을 쓰니까 이게 XY에 관한 식이겠다. 됐어? 자, 근데 2번 총효용을 이제 식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총효용은 뭐라고? X 곱하기 Y제곱이라며. 총효용이 뭐라고? X 곱하기 Y제곱. 그럼 내가 이 식을 Y는 형태로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Y는 형태로 써보자. 얘 넘어가서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6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 그럼 어떻게? X 곱하기 너의 제곱.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X에 관한 몇 차 함수가 된 거야?
3차 함수가 된 거 아니야.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최대가 되도록 하는 x를 구하면, x 구하고 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y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몇 차 함수가 된 거야? 3차 함수가 최대 최소가 된 거야. 됐어? 자, 구합시다. 전개하면. 됐어? 그 얘를 이제 미분하고, 자, 얘 미분합시다. 총효용을 ux라고 하자. x에 관한 식으로 썼으니까, 그쵸? 자, 얘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치, 4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 그럼 얘가 0 되는 x값을 찾아봤더니 얼마가 나와? 4랑 12가 나와. 이 방정식에가 얼마라고? 4랑 12가 나와. 그럼 이 그래프는 정상이라는 거야? 비정상이라는 거야? 정상이라는 거지. 그럼 정상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4고 여기가 12잖아. 됐어? 야, 근데 x가 12가 되면 y는 얼마야? 빵이잖아. 그럼 y가 빵이면 총 효용은 얼마가 돼? 빵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 얘가 최대가 되고 싶은 거니까 빵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럼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되겠니? 이게 총 효용의 그래프야. 그럼 x가 얼마일 때 총 효용이 최대야? x가 4일 때지. x가 4일 때니까 x가 4일 때고 x가 4니까 여기다 4 집어넣으면 y는 얼마일 때야? y도 4일 때네. 그래서 총 효용을 만족하는 음료도 4개, 과자도 4개일 때 이렇게 내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몇 차 함수 쓴 거야? 저 3차 함수 쓴 거야. 됐노?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방금 한 건 소비자의 의사결정이었어.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언제? 총 효용이 최대가 되는 순간 물건의 개수를 몇 개 살지 결정을 할 거라고. 알겠죠? 근데 보통 그걸 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다고? 뭔가 물건의 개수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낸다고. 가격에 대한 식이 아니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생산자의 의사결정은, 자, 생산자는 뭐 하려고? 나는 뭐 하려고 지금 너희들한테 강의를 팔고 있어? 강의팔이네? 난 여러분들한테 왜 강의를 팔고 있어? 그치. 그리고 생산자도 물건을 파는 이유가 뭐야? 돈을 벌려고. 그럼 이 사람이 돈을 벌 때 생각을 해봐. 이윤이 극대화돼야 돼. 그럼 이윤이 뭐야? 이윤은 생산자 입장에서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게 바로 이윤이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괜찮아? 근데 총 수입은 어떻게 구할까? 물건 한 개의 가격에다가 물건 한 개 가격에다가 판 물건의 개수를 곱한 게 총 수입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총 비용은 니네가 구하는 게 아니야. 이건 문제에서 주어져. 알겠지? 그래서 니네들이 구해야 되는 건 누구랑 누굴 구하는 거냐면 이윤이랑 총 수입, 이 두 개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알겠지? 근데 이윤은 어차피 총 수입에서 못 빼면 된다고? 총 비용을 빼면 돼. 그러면 생산자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은 얘가 이윤이 뭐가 되는 순간? 이윤이 최대가 되는 순간에 결정을 할 거라고. 알겠죠? 근데 당연히 뭐에 관한 식으로 써야 된다고 얘네들을 다? 가격에 대한 식으로 써야 돼? 개수에 대한 식으로 써야 돼? 우리는 지금 다 개수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 알겠지? 그럼 이 가격도 개수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뭐 이런 거야. 알겠노? 됐어? 총 수입은 어떻게 구한다고? 가격에다 뭘 곱하면 된다고? 판매 개수를 곱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함께하기 2번을 볼까요? 자, 케이크를 주문하여. 자, 문의는 DM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가? 주문도 DM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가? 옛날에 막 그런, 됐어. 재미없어. 니네들이랑 얘기할 거야. 자, 케이크를 주문 제작한 어느 업체에서 노동량 L명에 대해 일주일 동안 동안의 케이크 생산량 Q에 대한 생산함수. 생산함수가 마이너스 L 세제곱 더하기
12L제곱이래. 이게 생산함수야. 그치? L은 노동량이고, 그쵸? 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노동량과 그때 생산량을 구하시라며. 자, 그럼 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란 건 뭐야?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장 위에 있는 점에 Y좌표인 순간에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 미분하시면 되겠다. 고마워. 대답해줘서. 자, 그럼 얘가 0되는 X값을, L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될 거니까 얼마야? 0이랑 8이 나오니까 얘는 정상이라는 거야? 비정상이라는 거야? 정상이라는 거고 3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를 움직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0일 거고 여기가 8이겠네. 근데 L은 노동량인데 0보다 작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래프를 딱 요만큼만 그리는 거고 여기는 필요가 없는 거네. 자, 그때 생산량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L이 얼마일 때야? L이 8일 때지. L이 8일 때 최대 생산량 Q8을 구하면 얼마가 될 거냐면 256개가 돼. 여기다 8 집어넣어서 열심히 산수하면 돼. 알겠노? 됐또? 자, 그 다음에 182쪽 이윤함수를 활용한 생산자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생산자의 의사결정은 내가 방금 한 건 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거야? 생산량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에 대해서 이윤함수, 이윤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거 방금 이 얘기야? 총 수입에서 못 빼면 된다고? 총 비용을 빼면 돼. 총 비용 근데 문제에 써 있을 거고, 얘네들은 뭐만 구하면 된다고? 총 수입만 잘 구하면 돼. 근데 총 수입은 어떻게 구한다고? 가격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고? 판매 개수.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논의가 하나 필요해. 논의가 하나 필요해. 알겠지? 자, 너희들한테 개수가 중간에 있어. 182쪽에 중간에 보면 생산량, 수요량, 판매량은 다 뭐하다고 나와 있어? 같다고 돼 있지. 거기다 빨간 펜 치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수요량이랑 생산량이랑 판매량은 다 뭐하다고? 다 같아. 그럼 왜 그런지 나도 몰라. 그냥 그렇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접근을 하는 거야. 이 경제학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데아적인 요소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수요하고 싶은 양,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하는 양이 100개야. 그럼 생산자도 몇 개를 생산하겠다는 거야? 100개를 생산하고 100개를 생산하면 그 100개가 다 뭐 한다고? 다 판매한다고. 그러니까 수요량이나 생산량이나 판매량이나 다 뭐 하다고? 다 같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처음에 이유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총 뭐에서? 총 수입에서 총 뭘 뺀다고? 비용을 빼서 구하는데 이 비용 함수는 주어지니까 니네들한테 신경 안 써도 된다 했잖아. 근데 총 수입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니? 가격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되잖아. 근데 가격에다가 개수를 곱하는데 이 개수가 바로 뭐라는 거야? 거기 나와 있는 수요량, 생산량, 판매량, 걔네가 다 개수라고. 알겠지? 수요량, 그것도 개수야. 판매량, 그것도 뭐야? 개수야. 생산량, 그것도 뭐라고? 개수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수요 함수가 주어져도 총수입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열심히 그 지금 제일 밑에 나와 있는 TR이 바로 뭐야? TR이 P 곱하기 Q잖아. 총 수입을 얘기하는 거야, TR이. 182쪽 어디냐? 왼쪽 그 끄트머리 날개 부분에 보면 총 수입, 총 비용 이거 있어, 없어? 있지? 총 수입은 뭐라고 써 있어? TR, 토탈? 총 비용은 토탈 코스트. 뭐 읽어봐, 뭔데? 리베뉴? 맞아? 나도 몰라. 어쨌든. 그래서 총 수입은 TR, 총 비용은 TC. 알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유는 파이 Q로 쓴다. 파이 Q. 알겠지? 이 이유는 뭘로 쓴다고? 파이 Q. 그럼 이유는 뭐에 관한 함수인 거야?
Q에 관한 함수야. 개수에 대한 함수야. 그럼 얘도 야, 그럼 봐봐. 이유는 뭐에 관한 함수라고? 개수에 관한 함수야. 우린 개수로. 그럼 여기 이 가격을 뭘로 나타내야 되겠어? 개수로 나타내야 돼. 얘는 어차피 개수니까 상관없잖아. 이거는 개수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그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면 이게 끝이야.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자, 함께하기 3번 보자. 함께하기 3번 위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 최적 생산량이라는 거 빨간 글씨로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지? 최적 생산량은 언제래? 기업의 이윤이 언제가 되는 순간? 최대가 되는 순간이 최적 생산량이야. 자, 그럼 함께하기 3번. 자, 최적 생산량은 언제라고? 기업의 이윤이 뭐가 되는 순간? 최대가 되는 순간. 자, 3번 봤더니 자개 무선 충전기를 개발하는 어느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모두 판매된다고 할 때 생산량 Q에 대한 총 수입 TR과 TR이 주어졌네. 그치? TR이 마이너스 2Q 제곱 더하기 23Q. 이게 뭐라고? TR이 총 수입, 그 다음에 TC는 총 비용. 2Q 세제곱 마이너스 17Q 제곱 더하기 47Q. 47Q! 더하기 1만원이래. 그쵸? 비용이 그때 문제에서 최적 생산량과 그때 기업의 이윤을 구하려면. 그럼 이윤함수는 뭐라고? 파이Q가 이윤함수야. 자, 이윤함수는 누구에서? TR에서 누구 빼면 된다고? TC.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 돼. 그럼 요거 빼면 되지. 자, 빼서 써보자.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2Q 세제곱. 고마워, 대답해줘서. 빼면 어떻게 돼? 플러스 15Q 제곱.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거야? 24Q. 빼기 이렇게 되네. 그럼 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뭘 구하는 거라고? 생산량 구하려면 Q가 바로 생산량이라고. 그럼 이거 얘가 최대니까 얘 몇 차 함수요? 3차 함수. 3차 함수. 그럼 얘를 미분해. 그럼 얘가 0이 되는 Q값을 구해봤더니 0이 되는 Q값이 1이랑 4가 나와. 그럼 얘는 정상이라는 거야, 비정상이라는 거야? 정상인 거고,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로 그려질 거고, 여기가 얼마인 거고, 1이고 여기가 4야. 됐지? 그럼 당연히 최대가 되는 순간 Q가 얼마인 순간이야? Q가 4인 순간이겠지. Q가 4인 거고, 그래서 여기다 4 집어넣은 게 이윤의 최대값이겠네. 알겠죠? 그거 어차피 산수니까 열심히 하시면 1,500만 원이 된대. 자, 184쪽. 스스로 확인하기 여러분들이 이거랑 똑같은 문제라서 얘네들이 풀어보시면 되고, 중간에 이제 그걸 읽어보면 막 중간에 뭐 TR은 P 곱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써있잖아. 그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야, 지금. 기업의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 총 수입이라는 게 가격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고? 뭘 곱하면 돼? 개수를 곱하면 된다고? 야, 이 바보 새끼들아! 가격에다 뭘 곱하면 된다고? 개수를 곱하면 되는데, 이 이윤함수는 가격에 대한 식이라고 했어? 개수에 대한 식이라고 했어? 개수에 대한 식이라고. 알겠지? 개수에 대한 식이야. 그러니까 이 가격도 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 개수, Q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 알겠지? 얘는 개수는 Q야. 근데 이 가격을 이제 좀 독특하게 얘기할 수 있나 봐. 거기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평균 수입이란 게 있어. 중간에 보면 중간에 보면 한 편 책을 봐. 중간에 보면 한 편 보여, 안 보여? 한 편 총수입 TRQ, 총수입 TRQ는 얘를 뭘로 나눈 게? Q로 나눈 게 뭐라고? 평균 수입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 할 때 평균은 뭐 한다고? 개수 나눈다고 했잖아. 총수입을 개수로 나눈 게 뭐라고?
총 수입을 뭘로 나눈 게? 개수로 나눈 게 뭐가 된다고? 평균 수입이라고. 됐어? 근데 이 평균 수입이 뭐냐면 평균 수입이 그냥 가격이라는 거야. 그 얘기가 거기 써 있는 거야. 그냥 결과적으로 이렇게 써. 평균 수입이 뭐라고? 가격. 거기다 써. 이 가격이 뭐로 주어진다고? 평균 수입으로 주어질 거라고. 그냥 평균 수입이 그냥 뭐라고? 가격. 왜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봐봐. 가격 곱하기 개수. 개수가 Q잖아. 이게 총 수입인데 이걸 뭐로 나눈 거라고? Q로 나눈 게 뭐라고? 평균 수입이잖아. 이게 평균 수입인데 이게 평균 수입인데 그 약분하고 나면 그냥 가격이 뭐가 된다고? 평균 수입이 된다. 그 말이 되게 어렵게 써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가격이란 말을 어렵게 뭐라고 쓸 수도 있다? 평균 수입이라고 쓸 수도 있다. 됐어? 그럼 거기 밑에 있는 뽀기 볼까? 뽀기? 저기 밑에 뽀기 봤더니 어느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모두 판매된다고 해. 글씨를 보라고. 이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에 대한 평균 수입. 평균 수입. AR이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Q 더하기 30이라며. 이게 평균 수입이라며. 평균 수입은 뭐랑 똑같다고? 그냥 가격이라고. 가격. 됐지? 그럼 얘는 뭘 구할 수 있어? 총 수입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자, 총 수입은 뭐에서 뭐? 가격이랑 뭘 곱하면 된다 했어? 개수를 곱하면 된다잖아. 총 수입 뭐라고? 가격 곱하기 뭐라고? 개수라고. 근데 가격이 누구야? 얘잖아. 개수가 누구야? Q잖아. 얘네들이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Q제곱 더하기 30Q. 이게 바로 총 수입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옆에 185쪽 보면 이게 끝이야? 이거 하면 끝일걸? 이게 끝이야. 이거 끝. 집에 가자 이거 하고. 자, 스스로 하기 하고 5번 볼까? 자, 5번 봤더니 자, 어느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모두 판매되고 이 제품의 수요량과 판매량은 같다. 이 제품의 수요 함수, 수요. Q가 뭐야? 얘가 뭐야? Q가 뭐야? 개수잖아, 개수. 됐어. 그때 문제에서 뭐라 했어? 총 비용 함수. 총 비용은 어떻게 된다고? 총 비용은 Q의 세제곱 마이너스 20Q 제곱 더하기 183 Q 더하기 5일 때 문제에서 뭘 구하래? 최적 생산량을 구하래매. 최적 생산량은 언제라고? 이윤이 최대인 순간의 생산량이라고. 그럼 우리 이윤 어떻게 구한다 했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다 그랬잖아. 그럼 총 비용 함수는 항상 주어진다니까 이렇게. 그럼 니네가 구해야 될 게 뭐라고? 총 수입 함수라고. 얘만 구하면 된다고. 근데 총 수입은 뭐에서 뭘 곱한다고? 가격에다가 뭘 곱한다고? 개수를 곱한다고. 근데 개수가 뭐야? 개수가 Q잖아. 가격만 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된다고? Q에 관한 식. 다 Q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그럼 여기 가격이, 여기 Q가 있잖아. 이 Q가 이 Q야? 여기 Q가 있잖아. 개수가 여기 있잖아. 근데 이 P가 바로 뭐야? 가격이잖아. 가격. 알아들어? 가격이 P잖아. P. 그럼 P를 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Q에 관한. 그럼 이 식을 좀 바꿔서 양변에 2 곱한 다음에 넘겨면 마이너스 2Q 더하기 얼마가 돼? 150이 되겠지. 그럼 가격을 뭐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어? Q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잖아. 그럼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그럼 총 수입이 마이너스 2Q 더하기 얼마야? 150이라고 이렇게. 됐어? 끝났잖아. 이거 전개하면 총 수입. 으이씨야. 그래서 총 수입은 어떻게 돼? 총 수입은 얘지. 전개하면 마이너스 2Q제곱 더하기 150 Q가 된다.
됐어? 알아들어? 아이 진짜 끝났다. 그럼 이제 이윤함수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얘에서 얘를 뭐 한 거야? 뺀 거야. 얘에서 얘를 뺀 거야.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니까 뭐 마이너스 q 몇 제곱? 세제곱. 너에서 너 빼니까 얼마가 돼? 플러스 18 q 제곱. 너에서 너 빼니까 얼마가? 마이너스 33q. 너에서 너 빼니까 마이너스 5. 이 녀석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q 구하는 거니까. 자,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 그럼 파이 q야. 알겠지? 그럼 얘는 파이 q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q의 세제곱. 36 q 마이너스 33. 그럼 얘가 0이 되는 q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열심히 구해봤더니 q가 11이 나와. 알겠죠? 뭐 음수 뭐 두 개 나올 거야. 알겠지? 음수가 나와. 음수 나온 건데 됐어? 알아들어. 이게 끝이야. 자, 그래서 우리 이로써 경제 수학이 뭐 한 거야? 다 끝났어. 뭔가 되게 많이 얘기한 것 같지만 별거 없어요.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